우리 베트남 사람이 안 왔어요. 한국 사람. 사장님이 10분 왔어요. 10분? 예. 한국 사람. 10명? 예. 아, 한국 사람 이제 오게. 오케이. 나가서 거리 풍경을 한 5분 10분만 봐도 여기가 한국인가 싶을 정도로 한국 지역명이 많아요. 부산, 뭐 강남, 저기 제주 마사지도 있었는데 여기 부산 마사지. 가라 올게요. 네. 여기 한국 사람들 주로 오는. 한국 사람 이제 오게. 오케이. 다 손님 다 한국 사람. 한국 사람들 삼성 직원분들도 있고. 어차피 손님 한 방문이고 아가씨 DC가 만동. 먼저. 이거는 뭐예요? 해피벌룬? 이거는 풍선. 풍선. 네. 뭐 2차 비용은 난리 났고. 예, 삼성전자 공장이 있는 베트남 방닌 지역. 한겨레 라이브는 공장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심층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공장 밖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리틀 코리아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한겨레 라이브 최다 출연에 빛나는 탐사보도팀 김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한 주에 한 번꼴로 나오는 것 같죠? 네, 전문용어로 반고. 반고. 네, 예. 안 불러주면 서운하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좀 심각한 거니까 네. 바로 얘기를 들어보죠. 영상 봤는데 방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어떤 겁니까? 네, 앞서 리틀 코리아라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뭐 예. 밥, 유흥주점 그리고 2차로 이어지는 이른바 예. 이제 한국식 유흥문화 그 성매매가 포함되어 있는 이 예. 풍경이 그대로 이 도시에 이식되어 있었다 이렇게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예, 삼성전자 취재를 하러 갔다가 이제 여기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가기 전부터 예. 그 사전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방린공장 주변에 예. 이런 이른바 사회학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공장에서 파생된 이제 예. 사회적인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그 예. 가운데 하나가 이제 한국 그 관리직 주재원 출장 온 직원들에 의한 좀 성착취 문제가 예.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현장에 갔는데 예. 뭐 복잡하게 취재할 것도 없이 현장에 그냥 이제 다 거리를 드러나 예, 있는. 보면 딱 예. 이제 이해가 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전에 못 보신 시청자들을 위해서 방린 지역이라는 곳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방린은 이제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서 한 40여 킬로 정도 북동쪽으로 올라져 있는 도시입니다. 예. 원래는 뭐 굉장히 전통이 잘 보존된 농촌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2009년도에는 이제 유네스코가 예. 지역을 이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을 정도로 세계문화유산. 네, 베트남의 자연경관 잘 보존되던 농촌 지역이었는데 예. 이 지역이 싹 모습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중국과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거를 주목한 이제 베트남 정부가 여기에 예. 이제 해외 자본 투자를 유치를 시작을 합니다.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해외 죄송합니다. 해외 자본이 이제 삼성인 삼성.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16개의 공단이 예. 운영되는 베트남의 대표적인 경제 도시, 기업 도시로 탈바꿈을 했고요. 예. 뭐 기업과 경제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돈으로 이제 표현이 될 텐데요. 예. 이 방린 지역의 이제 GDP가 베트남 평균 GDP의 약 2.5배 정도. 아 그래요? 예. 2배 이상. 네, 그러니까 방린 지역이 베트남 다른 지역보다 최소한 예. 2배 이상 돈이 많이 풀리는 뭐 이런 지역입니다. 예. 그 영상에서 보니까 한국식 간판까지도 보이고 한국과 비슷해 보여요. 그러니까 저희가 현장에서 현지에서 예. 만나 이제 한국 슈퍼를 운영하는 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는 그냥 한국식이 아니라 한국이다. 한국이다. 네, 리틀 코리아다 그냥. 그러니까 코리아 타운이 아니라 네. 리틀 코리아. 네, 그렇게 아예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방린 시내 이제 한 거리가 네. 이제 한국인 거리라고 불리는데 한 네. 1.5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네. 이 거리는 이제 뭐 한국 식당이 한 수십여 개 그리고 저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네. 가라오케나 이런 마사지 업체들도 한글 간판을 단 네. 업체들이 뭐 수십 개씩 이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을 갔는데 외국 같지 않고 간판도 다 읽을 수 있고 누구와도 말이 통하고 뭐 네.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리를 다녀보면 들리는 말이 그냥 한국말이 예. 더 많이 들릴 정도입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예. 한 거리만 그러면 뭐 점포도 여러 개도 있을 거고. 네, 그 한국인 거리에는 뭐 식당도 있고 카페도 있고 예. 한국 사람들이 물건을 사야 되는 상점도 있고, 그러니까 한국 거리가 그냥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예. 거의 현지에서 만난 한국인들은 방린 시내에만 예. 그 한국 식당이 약 100여 개 정도 있다. 식당만 100여 개. 네, 식당만 100여 개. 그러니까 그 예. 규모를 좀 짐작을 예. 하실 수 있겠죠. 저희 웬만한 이제 뭐 중소도시의 유흥가 정도는 예. 그 다운타운 정도는 되는 규모인데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계속적으로 이제 뭐 한국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식당 그 거리에만 앉아 있으면 예. 내가 지금 베트남에 있는 건지 한국에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 예. 한 블록은 완전히 이제 한국화되어 예. 있는 지형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국 사람들도 많고 베트남 사람들도 많은가요? 그러니까 거리 풍경에서 이제 저희가 밤에 취재를 시작했을 때 가장 이색적이었던 게 베트남이 사실 굉장히 덥기 때문에 예. 짙은 화장을 한 분들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는 저녁에 한 8시가 넘어가면서 굉장히 이제 풀 메이크업을 한 예. 여성들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예. 오토바이를 타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풍경이 뭔가 그래서 저희가 예. 현지에서 그 차를 한번 따라가 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가라오케 앞에 예. 내리는데 그 가라오케 간판 제목도 한글이고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도 다 한국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가라오케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은 주로 지난번에 얘기해 주셨을 때 삼성전자 공장의 노동자들은 젊은 여성들이 네. 많다. 20대 젊은 네. 여성들이 많다고 했는데 이쪽 바깥은 좀 다른 성격의 여성들인 거군요. 그러니까 이 바깥에는 한국인 남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성들은 한국. 그러니까 가보면 네. 한국 지명을 딴 식당들이 굉장히 네. 많아요. 뭐 제주도식 흑돼지를 하는 네. 집도 있고, 뭐 광주식 한상 차림을 하는 집도 있고 여러 네. 가지 집들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한국 남자들만 식사를 합니다. 주로 술을 마시면서. 네.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한국으로 치면 이렇게 비즈니스 타운에서 퇴근한 남자 직원들이 모여 있는데 예. 지난번 이제 라이브에 출연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은 현지 관리 예. HR이라고 불리는 인사, 예. 뭐 노무 이런 업무들을 현지화시키지 않고 한국 네. 직원들이 나가서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삼성식 관리를 예.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 방린공단이 전체 한 700개 정도 공장이 입점해 있는데 예. 이 가운데 70%가 한국 기업입니다. 예. 그리고 이 70%에서 다시 한 80% 정도는 삼성전자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하청업체들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이제 말하자면 삼성 네. 타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이쪽 업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꼭 삼성 사람들이다, 삼성과 관련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단정 지을 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재한 바는 한국 남성들이 이 네. 시설들을 이용하고 업소들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어쨌든 한국 남성들이 이용한다. 네. 그러면 그분들이 이용하는 게 주로 이른바 업소라는 곳 그런 곳인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한국적 감각으로 간판만 보면 딱 이해되는 이런 업체들이 많은데요. 네. 그래서 한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희가 취재를 했던 화면을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래방 네. 끝났어. 진짜. 끝나고 예. 그거까지 금액 다 포함 예. 카드 돼요? 네. 카드 되고 여기 주로 한국 사람들만 와요? 예. 지금 사장님이 10분 왔어요. 10분? 예. 한국 사람. 아 10분? 10명? 예. 예. 방금 영상에서 말하는 이 차가 뭐 따로 설명이 없는 그런 건가요? 네, 그런 성매매를 일컫는데요. 그러니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저기 현지 일하는 베트남 분들도 다 한국말을 어느 정도는 합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건 네. 필요한 단어만 또렷하게 말합니다. 또박또박.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오빠, 뭐 접대, 성매매, 예. 뭐 2차 이런 단어들은 문장 구성을 완벽하게 못해도 특정 단어로 의미 전달은 분명하게 한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게에 오는 손님들과 예.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단어를 굉장히 또렷하게 말하는 게 인상적인데 예. 그래서 얘기가 조금 길어지니까 예. 한국인 사장하고 이제 전화 통화도 연결을 시켜주고 예. 그래서 이제 또 사장하고 자세하게 통화를 좀 해봤는데 예. 뭐 가슴에 누구라고 써붙이고 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예. 삼성 직원이나 그 하청업체 직원들이 온다. 예. 근데 제가 또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단 말은 한국 사람들만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한국 사람들만 받냐라고 했더니 베트남 사람을 받으면 한국 손님들이 좋아하냐.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들만 받고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예.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취재 과정에서 만난 그 멘트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보실까요? 들어보시죠. 예, 다 한국 사람이에요. 다 한국 사람들? 주로 뭐 어디 삼성 사람들? 예. 우리 베트남 사람이 안 같아요. 외국만요. 아 외국만? 네. 그 외국 사람 다 한국 사람만 오는 거예요? 예.
저 말씀을 하시는 분은 베트남 분인가요? 네, 그러니까 뭐 저희가 복수의 그 예. 업소들을 취재를 했는데요. 다 예. 뭐 대동소이하게 얘기들을 해요. 뭐 예. 한국말을 잘하는 한국 직원이나 사장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 베트남 직원들도 얘기. 그러니까 뭔가 베트남 사람이 온다라는 걸 약간 금기시한다. 절대 예. 안 한다. 이걸 전달하고자 한다는 인식을 받았고요. 예. 그래서 그 한국 사람이 오면 의뢰 당연히 뭐 접대라는 말을 누구나 다 그냥 예. 바로 들어가면 그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그래서 뭔가 저도 이제 한국 사회에서 40년 가까이 살아온 입장에서 예. 굉장히 좀 취재를 하면서도 씁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차 성매매뿐 아니라 다른 불법 행위도 좀 많이 벌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오히려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해 보였는데요. 예. 해피벌룬이라고 아마 들어보신 적이 예. 있을 겁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뭐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 마약은 아닌데 예. 가끔 이제 뭐 유명인 SNS 이런 데서 해피벌룬이 나와서 논란이 예. 되곤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 풍선 안에 든 가스를 흡입하면 예. 환각과 마취 효과가 있는 이제 마약입니다. 음. 근데 이 해피벌룬을 이제 기본적으로 가라오케는 룸 형태로 이제 영업을 하기 때문에 밖에서는 예. 이제 그 모습을 보기가 힘든데 예. 그런 것뿐만 아니라 바 형태로 운영되는 완전히 오픈된 밖에서 다 들여다 보이는 예. 이런 곳에서도 다 해피벌룬을 부는 모습을 공개된 장소에서도요? 네, 관찰할 수 있었고요. 심지어 메뉴판에 해피벌룬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을 메뉴판에 예. 넣고 팔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충격적이어서 처음에 베트남에서는 그게 불법이 아닌가요, 혹시? 베트남에서도 지금 불법화하고 있는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신종 마약인데요. 예. 그래서 저는 처음에 예. 해피벌룬이 뭔지 몰라갖고 예. 이제 해피벌룬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굉장히 쑥맥 취급을 하면서 뭐 여기선 재밌으려면 풍선을 불어야 된다. 이렇게 유창한 한국말로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예. 아 우리가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것도 혹시 나중에 그 마약 검사를 하면 검출이 되거나 그러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경찰 마약 수사를 예. 하는 관계자들이랑 예. 돌아와서 이제 예. 그 취재를 했는데요. 네. 모발이나 소변 검사를 통해서 그 성분을 예. 검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기체이기 때문에 뭐 예. 다른 것보다는 조금 어렵지만 지금 이제 이 감정하는 기술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마약 성분이 검출이 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해외에서 그렇게 불법을 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네, 국내 마약은 속인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네. 마약을 했더라도 국내법으로 처벌이 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해피벌룬을 하는 행위 자체가 국내에 들어와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 문제를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메뉴판에 버젓이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 나라에서는 해도 되나 보다. 내가 외국에 나왔으니까 좀 네. 일탈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네. 그러면 큰일 나고요. 흡수도 거기 주재원이나 체류하는 분들은 아 나는 뭐 한국 들어가려면 네, 꽤 많이 남았으니까 이렇게 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국에서 만약에 해피벌룬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면 기소가 중지된 상태가 되고 네. 한국에 들어왔을 때부터 기소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한국에 들어오면 처벌받을 수 있다. 이 점을 꼭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박린에 이런 업소가 얼마나 되나요? 저희가 한글 간판을 단 업소를 한 20곳 정도 확인을 했고요. 한국 거리에서. 유흥주점이나 네네. 뭐 그러니까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네, 술집이나 것으로 추정되는 예. 예, 업소들을 그리고 마사지 업소들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제 예. 동남아는 워낙 마사지 업소들이 많기 때문에 예. 이 마사지 업소들이 다 퇴폐 업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으로 추정되는 그러니까 예. 업소들이 그래도 한 20곳 정도는 예. 그 방린 시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유흥가, 환락가가 커졌으면 베트남 당국에서도 좀 긴장을 할 것 같은데요. 네, 베트남 총리가 예. 이제 그 방린의 눈부신 경제 성장이 이제 개혁 개방의 성과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동시에 그 공장 주변의 사회악은 해소해야 된다. 사회악이라고 네. 하던가요?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정도로 예. 그 공장 주변의 문제들에 대한 베트남 정부도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예. 특히 저희가 이 취재에서 주목했던 것은 베트남에 있는 여성단체들이나 그 시민단체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예. 아까 이제 오프닝에서 앵커가 얘기한 예. 것처럼 우리가 권력의 위계에 따라서 성을 착취하는 이른바 기지초원이라고 하는 아픈 역사를 예. 갖고 있는데요. 한국과 일본 공장이 들어오는 대공장이 들어오는 지역에서 유독 이런 가라오케 문화, 접대 문화가 횡행한다는 겁니다. 아시아 더 지역에서. 심하다. 네. 그래서 이것을 국제적으로 이제 대공장 가라오케촌이라고 불러야 된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한국 사람 한 명으로서 굉장히 좀 부끄러운 지금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거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뭐 이런 거 관련해서는 베트남 쪽에서 한국과 공조 수사를 하자 뭐 이런 얘기는 안 나오나요? 한국 정부가 그러니까 한국 경찰이 베트남에서 한국 사람들이 공공연히 마약을 하고 있다를 예. 그 사실을 인지하면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협조나 공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예. 하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경찰 주재원이 나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수사협 전화 같은 것들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네. 이제 경찰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베트남에서도 성매매는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 인식을 네. 그 지역에 특히 박리는 저희가 태국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관광지에서 예. 한국인이 성매매를 한다 이런 사실은 부끄럽지만 이제 여러 차례 접해 왔지 예. 않습니까? 근데 박리는 관광지가 거의 없는 기업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삼성의 도시라는 네. 별명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게 불릴 정도로 네. 삼성을 중심으로 한 한국 대기업, 대공장들이 나가 있는 도시인데 그곳에서 성매매가 버젓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한국 그 네. 기업에 다니고 있는 분들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낮에는 삼성전자 공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밤에는 쉬지 않고 네. 또 이쪽 취재를 더 하고 피곤하기도 했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한국의 아픈 역사도 생각이 나고 해서 좀 착잡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한국식 성매매 문화가 베트남에 퍼져 나가고 그것이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반응하는 것 자체가 네. 우리가 어떤 범죄 의식이 없는 공범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국내에서도 그런 얘기들은 하지 않습니까? 뭐 해외에 나가면 조금 관행적으로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 근데 그게 아시아 개발도상국 국가들에 대한 성착취 혹은 돈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이런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건 아닌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취재를 하면서도 씁쓸했습니다.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모르셨던 분들은 좀 긴장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런 부끄러운 일은 좀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한 기자, 다음 주에는 무슨 주제로 가지고 나올 건가요? 네, 휴가를 떠날 예정입니다. 그럼 다다음 주에 네. 볼게요.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